안녕하세요. 파산관계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산 선고 효과에 대해서 좀 조각조각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째 파산재단이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파산재단이 성립. 파산재단이 성립.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 및 개인 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재단이 파산 선고 당시 모든 재산으로 범위가 확정되는 고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 주말에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했습니다. 반포하고 이제 저 행주대교 자전거 타고 오는 시점에서 이제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저녁 7시쯤에 이제 저걸 했는데 그분이 물어보신 게 개인회생 이후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파산 선고 후에는 증여를 받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로또가 맞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 취득 재산을 이거는 고정주의죠.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만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고정이 되죠.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딱 장벽을 치는 겁니다. 근데 개인 회생이나 회생에서는 팽창주의입니다. 개인 회생 개시 결정되고 그 당시에 가진 재산 플러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재산 뭐가 있을까요?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증여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또가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급여가 인상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회생에서는 제가 그분을 이제 이해시키기 쉽게 해서 조건부인가 있죠. 조건부인가를 왜 하죠? 조건부인가를 해마다 3년에서 5년 정도 변제하는 기간 동안 해마다 7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죠, 법원에. 혹시 급여가 인상된다. 급여가 통상적인 물가 상승 수준의 인상이라면 뭐 별 문제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이 상향, 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서 급여가 뭐 한, 대리가 얼마 받는지 모르 대리가 예를 들어서 한 3천 대다, 3, 4천 대인데 과장은 5, 6천 된다. 그럼 연봉이 1000에서 2000 정도가 상승하죠. 그럼 한 달로 치면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들도 더 많이 가져갈 권리가 있죠. 팽창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풀어 팽창이 뭡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파산은 고정주의입니다. 파산 이후에 저 사람이 로또 맞아도 어떻게 더 갚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주의하고 팽창주의가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후의 재산 변동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개인회생 이후에 뭔가 조금 플러스 재산이나 소득을 정상적으로 이제 늘리는 건 상관없는데 뭔가 뭐 정상적으로 늘어도 문제입니다. 더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로또가 맞았다. 갚아야 돼요. 그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갚으라는 얘기죠. 즉 승진을 해서 급여가 크게 늘었다. 더 추가로 변제 계획을 짜야 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에 파산 사건에서는 압류 금지 재산, 면제 재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재산에 속합니다. 자유재산은 네 가지라 그랬죠. 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인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신득재산,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재산. 법인인 경우에도 자유재산이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견해대립이 있다고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은 그 자체로서 이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파산재단의 성립을 개인회생 재단과 구별해서 팽창주의와 고정주의 그걸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 파산재단의 성립, 그 다음에 파산재단에서 들어가지 않는 세 가지 플러스 세너 가지 자유재산, 압류금지재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 단 신득재산은 개인회생
회생에서는 팽창주의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